안녕하세요. 즐겁게 읽은 책을 스포일러 없이 쫀득하게 소개해드리는 데이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읽은 책들을 살펴보니 이 책들은 독서 입문자, 초보자들에게 완전 좋은 책들인데? 독서와 사랑에 빠지기 딱 좋은 책들이다.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독서 초보자 입문자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어떤 책일까요? 바로 즐거운 책입니다. 즐거운 책을 우선 만나서 그 이후로 더 깊게 읽어가는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의는 무엇인가? 총균세. 이런 책으로 시작하면 독서는 나의 길이 아니다. 바로 단념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하여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문해력 향상,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 자기 화해 등 너무나 많은 이점들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 독서를 통해 생길 것입니다. 다단계 아니고요. 전개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서는 우선 즐거운 책을 만나는 게 최고다. 즐거운 책은 누가 소개하느냐? 바로 책 도파민 중독자. 그럼 바로 독서 초보, 입문자도 매우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 4권 소개와 함께 독서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서 팁. 술술 빠르게 읽히는 즐거운 책을 많이 읽어라. 스즈메가 넘은 문, 앨리스가 빠진 토끼굴처럼 부담 없이 책의 저자가 만든 세상에 푹 빠져들었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우선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텍스트 킬러의 눈을 가지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선 읽는 게 익숙해져야 문해력도 자연스레 올라가서 더 어렵지만 분명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책들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팁과 어울리는 책 2권 바로 소개할게요. 첫 번째 책은 직장 상사 악령 퇴치부, 이사구 저자님의 책입니다. 저는 엄청난 무서움이 산재해 있을 것 같아 오컬트 장르 책을 사실 기피해왔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습기라는 책 때문에 이 장르 쪽의 책들을 용기 내어 조금씩 봐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책은 오컬트긴 한데 코믹이 그 오컬트를 눌러버릴 정도로 매우 유쾌한 책입니다. 주인공은 웹디자이너 김하용인데요. 서울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옆집 20대 남정네 때문에 돌아버리기 직전이에요. 엄청난 벽간 소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매일같이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몸으로도 대화하고 그래서 성적 자유권이 수면권 위에 존재하는가 울분을 터뜨립니다. 피로가 너무 누적되다 보니 삶의 질도 떨어져서 이걸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해요. 고무망치로 막 벽도 두드려보고 집주인에게 연락도 해보고 경고 포스트잇도 남겨보고 스피커로 막 귀신 소리도 틀어보고 그런데 문제는 몇 시간 후에 다시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유튜브에 이별 부적 쓰는 법을 검색합니다. 그랬더니 무당 언니라는 사람이 올린 얄미운 커플 부적 써서 헤어지게 함 실화? 이런 제목의 영상이 떠요. 그래서 부적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부적은 대상이 되는 사람이 소지하거나 거주지에 둬야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부적을 써서 넘길 수 있을까? 벽을 타고 오는 소리를 듣다 보니 이 남자가 몸을 키우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디자이너잖아요?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헬스장 전단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전단지 뒤에는 불에 그을리지 않는 한 보이지 않는 레몬즙으로 부적을 그립니다. 남자 집에 붙여놓고 오는데 정말 다행히 남자가 그 부적을 갖고 집에 들어가요. 다음날 바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자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앞불싸 남자의 곡소리가 들려옵니다. 매일매일 이별의 아픔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근데 이 곡소리가 더 짜증이 나. 차라리 사랑의 소리를 참는 게 낫다. 무당 언니 유튜버한테 급하게 메일을 씁니다. 진짜 부적 써서 내가 원하던 커플이 헤어졌다. 그런데 이 효과를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는가? 그랬더니 무당 언니한테 답이 오는데 그 부적은 사실 효과가 없고 오히려 잡귀를 쫓아내는 아주 기본적인 부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연의 일치인가? 포기하면서 그 남자의 곡소리를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여자를 확 휘어잡습니다. 너 누구냐? 질문하면서. 알고 보니 헤어진 여자친구가 누군가 남자의 집을 이상하게 만들었다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겨놓고 이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매번 두드리고 막 귀신 소리 틀고 하던 옆집 여자애를 생각해낸 거죠. 이렇게 저렇게 전단지를 결국 돌려받고 하용은 찢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저기 계단 밑에 그 헤어진 여자친구가 걸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음날 옆집 남자가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하용은 이날 이후로도 계속 기괴한 사건을 겪게 되고 무당 언니의 도움을 받다가 무당 언니로부터 본격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서 무당 언니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고 부적을 쓰고 퇴마 잡무를 맡게 됩니다. 그 이후 펼쳐지는 코믹 테마 소설입니다. 재밌겠죠?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 코믹 요소는 이번에 싹 빠진 판타지, 추리, 로맨스 장편 소설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연여름 작가님이 쓰신 달빛 수사입니다. 주인공은 대기업 변호사 김선우인데요. 선우는 어느 날 회사 대표 막내딸 백가연으로부터 난감한 부탁을 받습니다. 싸움 후 연락 두절된 친구 이하나를 찾아달라는 부탁인데요. 그저 이 친구 하나가 단순 여행을 가서 연락 두절이 된 게 아닐까. 그래도 갑의 막내딸 부탁이니 정말 조사를 해보았더니 하나의 흔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게 되자 선우는 이전에 법률사무소를 동업했으나 최악의 방식으로 헤어진 옛사랑 재은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재은을 만나러 가는 날 백가연이 이하나로부터 받은 선물 단주를 들고 갑니다. 선우는 재현에게 이 단주를 건네면서 첫 번째 소유자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현은 눈을 감으며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 눈을 뜬 재현은 첫 번째 소유자는 죽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재현은 사이코메트리입니다. 물건을 만지면 소유자의 잔상을 읽을 수 있어요.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직접적으로 닿으면 상대의 기억, 생각, 감정까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선우와 재현이 이전에 헤어진 이유는 바로 이 재현의 능력 때문이에요. 법률사무소를 같이 운영하면서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선우가 고백한 순간 재현 또한 본인의 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픈 과거를 꽁꽁 숨긴 채 살아오던 선우 입장에서는 발가 벗겨진 채 법정 한가운데 내던져진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은 거죠. 오랜만에 만난 이 둘은 결국 이하나의 사건을 공동 수사하게 되는데요. 매몰차게 이별당한 재현은 왜 이 공동 수사 요청을 받아들였을까요? 재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선우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을 한 군데 포기하는 셈이었을 테니. 사이코메트리로서 본인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끈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이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연여름 만세. 이 책 또한 분명 드라마화 또는 영화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다른 분들의 후기를 보면 드라마화 무조건 될 것이다. 이렇게 몰입감이 높은 소설 2권을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팁으로는 독서 초보라면 나와 나이가 비슷한 작가들의 글을 읽어보자 입니다. 시대성, 삶을 통과하는 순간들이 매우 닮았기 때문에 더 깊게 공감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작가로 우다영, 천선란, 김초엽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슬아 작가님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이슬아 작가님의 끝내주는 인생입니다. 이슬아 작가님 아시나요? 모두가 안다 라는 표현은 자제하겠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이 있길 바래요. 저는 이슬아 작가님을 알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거든요. 다시 읽고 싶어 처음부터. 아무도 청탁 안 했지만 쓴다 라는 슬로건과 함께 학자 대출금을 갚기 위해 독자 직거래 글쓰기 열풍을 시작한 분입니다. 저 또한 아주 초기 2018년부터 월 1만 원을 내면서 이슬아 작가님의 글을 구독했었거든요. 회사 조금 일찍 출근해서 커피랑 함께 작가님의 글을 읽는 것이 모닝 루틴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슬아 작가님은 무려 13권의 책을 내셨고 2023년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메일링 서비스를 계속 구독하다가 나중에는 이 글들이 책으로 나오더라고요. 책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된 후로부터는 책으로 읽었습니다. 끝내주는 인생은 가장 최근에 나온 에세이이고요. 이슬아 작가님이 처음이시라면 첫 책인 일간 이슬아 수필집부터 순차적으로 읽는 걸 추천합니다. 애인, 고양이, 가족, 친구 이야기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읽어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번 책 또한 너무 뭉클하고 즐거웠는데요. 큼직한 나무를 기르던 친구가 빚더미에 앉게 돼 친구의 나무를 기르게 된 식물킬러 이슬아. 미래의 남편이 될 시인 이윈에게 화상 채팅으로 매주 영어 회화를 배우는 이슬아.
너의 책이 군부대에서도 난리 났어. 장교 친구의 말만 듣고 그녀를 모르는 수백 명의 군인들 앞에서 북토크를 이어나가는 이슬아. 동네 요가원에서 K 발라드를 들으며 수련하는 이슬아. 동네 태권도 도장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홀로 성인 회원인 이슬아.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잔뜩 있고요. 이슬아 작가님의 글을 읽으면 저도 함께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내가 바라보는 나, 그리고 나와 가족들의 관계를 조금 더 건강한 시선으로 다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역할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 바라보게 되고 타인의 다양한 고유성을 더 넓은 마음으로 안게 해줍니다. 사랑스럽고 짜증나는 내 가족 이야기를 쓰고 또 써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멀어져야 해방될 수 있죠. 작가가 자기 인생 이야기를 쓰면서 받는 가장 큰 특혜는 해방인 것 같아요. 작가님 인터뷰에서 읽은 대목인데 작가님의 독자 또한 같은 해방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어설프고 문제 많았던 나의 과거를 보듬어주고 쉽사리 깨지지 않는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유년기를 돌아보다가 어떤 일이 좋은 일이었는지 안 좋은 일이었는지 알 수 없게 될 때가 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기쁨과 슬픔은 사실 하나니까. 행복과 불행은 언제나 맞닿아 있으니까. 좋은 이야기는 두 가지를 동떨어진 것처럼 다루지 않는다. 이슬아 처음이라면 일간 이슬아 수필집 바로 시작해보세요. 이슬아 10병을 앓게 될 것입니다. 이슬아의 친구 저자들의 책까지 모조리 섭렵하게 되고 유튜브에서 이슬아 작가님의 결혼식 영상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독서 팁으로는요. 비문학책을 선택할 땐 제3자의 입장에서 세상과 사람들의 내 외면을 정리해주는 책보다는 우당탕탕 솔직담백한 개인의 이야기를 먼저 읽는 걸 추천합니다. 정보, 지식, 동기부여 또는 다들 읽어서 그래서 짚는 책보다는 우선 나와 같은 취향을 지닌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부터 조금씩 넓히거나 또 깊게 읽는 독서 방법이 더 꾸준히 읽도록 도와줍니다. 이 팁과 함께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책은 미송당무 비밀은 없다 보건교사 안은영을 만든 이경미 감독님의 에세이 잘돼가 무엇이든 입니다. 책을 분위기로 나눠보자면 웃픈 코믹 70%, 진지한 30%, 영화를 만들면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본인의 삶을 농담으로 웃어 넘기기 위해서 무려 15년 동안 끄적였던 기록들을 모아서 출간한 책입니다. 작가의 말 말미에 우리의 농담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예요 라는 글이 있어요. 그 메시지가 이 책의 핵심입니다. 제가 울면서 읽은 아주 짧은 에피소드 3개 소개해 드릴게요. 영화계 비하인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감독님이 영화를 보며 이경미 감독은 평생 남자한테 사랑 한 번 못 받아본 여자가 분명하다. 영화 외부 관계자가 이렇게 평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은 씩씩 내면서 이렇게 썼어요. 남들도 다 눈치챈 걸 가지고 뭐 자기만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온 동네 방네 무식하게 생긴 것도 못생겨가지고 그리고 일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아빠와 라면을 끓여 먹고 동생과 잘 죽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검색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다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자전거를 끌고 동네 밖으로 나가 7일래 8일래 돌아다니며 마지막 오후를 혼자 마음껏 즐기고 지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구경한 후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지구 멸망을 맞이하려 하는데 그만 늦는 바람에 나 혼자 물에 빠져 죽었다. 그리고 늘 봐서 이제 친숙한 우체국 아저씨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아저씨가 내일 뭐 해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머릿속에 하얘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일은 왜요 아저씨?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체국 아저씨가 내용물이 뭐냐고요. 내용물이 뭐예요? 내용물이 뭐예요? 근데 이런 에피소드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습니다. 글로 웃긴 게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진짜 아끼는 에세이들 목록을 펼쳐보면 웃긴 에세이들이 최상단에 있어요. 이 책과 견줄 만한 웃긴 에세이들도 많은데 궁금하시면 영상 준비해보겠습니다. 저는 책이 영화, 드라마보다 더 강한 몰입감을 준다고 믿습니다. 영상을 보면 전개 속도나 편집점이 나의 소화 속도와 다를 수가 있는데 텍스트는 온전히 나의 속도로 읽어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책만 만나면 매우 쫄깃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영화 수보다, 드라마 수보다 책이 훨씬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그 진입장벽을 잘 넘기기만 한다면, 이렇게 즐거운 책들로 좋은 경험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인생 취미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책에서 많이 만나보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올라올 영상은 저의 은밀한 취미인 중두 추천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